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제가 젊을 때에는 20대 중반에서 후반쯤에 친구들 대부분이 결혼을 했어요. 저는 딱 30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많이 들은 말이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 거였죠. 솔직히 친정에서는 남편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였는데 제가 과장 승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막 대리를 달았었죠. 저는 친정에서 남편이 저보다 딸린다고 생각해서 반대한다고 믿고 부모님한테 너무 계산적이라며 화도 냈었어요. 승희야, 이건 상대가 너보다 돈을 더 벌고 못 벌고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 됨됨이가 안 좋아 보여서 아빠가 반대하는 거야. 나도 걔 눈빛 보면 선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탐탁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 딸이 더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사람 만나기를 바랐지. 어떤 부모가 안 그렇겠니? 이 사람은 나보다 입사가 늦었으니까 직급이 낮고 그러니 당연히 나보다 연봉도 적지. 지금만 보지 말고 그 사람 미래를 봐달라고. 성현 씨가 인간성이 안 좋아 보이는 건 엄마 아빠 추측이잖아. 그러지 말고 좀 좋게 봐줘. 저는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남편을 감싸며 설득했어요. 안 그래도 그 사람은 제가 자기보다 더 잘 나간다고 움츠러들었고 조금만 비싼 레스토랑에 가도 자기가 올 곳이 못 된다며 비관적인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여기 다 누구든 와서 자기네 거 팔아달라고 마케팅하느라고 럭셔리하게 꾸민 것뿐이야. 자기 자꾸 내 직급이랑 연봉 비교하는데 자기는 군대 때문에 나보다 출발이 더 늦은 거지. 앞으로는 자기가 더 잘 나갈걸?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어깨 펴. 힘내. 승희,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좀 안심이 된다. 난 네가 나 무시하면 어쩌나 항상 신경 쓰게 되거든.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정말 자기 무시했으면 자기가 결혼하자고 할 때 좋다고 하겠어? 뭐 날 불쌍하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만하니까 결혼하면 기피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에이 참, 그런 일 없다니까. 자기는 너무 깊게 생각해서 문제야. 나는 그냥 자기가 좋은 거고 그런 생각한 적 없어. 너무 염려 마. 솔직히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봐서 결혼을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한테 잘해줬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콩깍지가 씌어서인지 그 사람과 시댁 분위기를 잘 파악 못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남편은 친정에 갈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든 안 가려고 했어요. 나는 장인 장모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처가에만 가면 내가 더 작아지는 것 같아. 장모님은 뒤에서 내 흉 안 보시면 다행인데 내가 뭐 좋다고 가서 웃는 얼굴로 헤헤거리며 아부를 해야 돼? 우리 엄마가 뒤에서 왜 자기 흉을 봐? 우리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런 말까지 하는 거야? 자기 평생 그렇게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살 거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착각은 나도 좀 기분 나쁘네. 남편의 이런 자기 비하가 친정 엄마까지 나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 저는 조금씩 불만이 쌓여갔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네가 아무리 성현이보다 잘 나간다고 해도 넌 여자야.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 아들 무시하고 네가 나대면 집안 망한다. 내가 원래 결혼 반대했다는 말 성현이가 안 하지? 걔가 그런 애야. 착한 우리 아들 네가 기살려야지. 누르고 못살게 굴면 안 된다. 그러면 네 일도 안 되는 법이야. 아무리 여자가 능력 있다고 해도 남편 뒤에서 조용히 내조할 줄 알아야 돼. 남편이 잘 되는 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어머니, 제가 그 사람을 왜 못살게 굴어요. 저 그런 적 없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예요. 제가 나대다뇨. 저는 제 일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일 열심히 하면 각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일하는 걸 나대고 그 사람 기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해요. 하여간 한마디도 지는 게 없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네가 나한테도 이렇게 다 덤비는데 우리 성현이한테는 어떻겠니? 너 설마 네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회사에서 우리 성현이한테 이건 잘했네 못했네 이따위 평가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꼴은 못 본다.
그러기만 해. 알아서 해. 어차피 그이랑 저 부서도 달라서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라고요. 시끄럽다. 아주 나나 우리 아들을 지보다 못한 사람 만드는구나. 너 지금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애 하나 낳으면 다 끝이야. 집에 들어앉아 애 키우고 살림이나 할 때 나나 성현이한테 구박 안 당하려면 지금부터 잘 하라고.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곤 했어요. 게다가 한 번은 어디서 점을 보고 오더니 저를 불러내서 이러더군요. 너랑 성현이가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 우리 애가 일이 안 풀린대. 너한테 눌려서. 그러니까 네가 당장 사표를 쓰고 나와. 어머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런 이유로 관둘 수는 없어요. 그건 회사 측에도 폐를 끼치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저희 지금 신혼집 대출 갚으며 생활하는 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말을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네가 다른 회사로 옮겨. 그럼 되잖아. 라며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남편이 기가 눌려서 일이 안 된다니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점쟁이인지 정말 찾아가서 한바탕 하려다가 그만뒀는데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의 태도가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자기는 다른 회사 가려면 갈 수 있지 않아? 우리 회사에서 과장 정도면 다른 회사 쉽게 들어가지 않을까? 무조건 우리 엄마 말에 기분 나빠하지만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봐. 그 점쟁이가 아주 없는 말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솔직히 자기는 남편이 대리로 있는 직장에서 과장 소리 듣는 게 그렇게 좋은지. 나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 진짜 안 그러려고 하는데 열등감 생긴단 말이야. 자기까지 왜 이래?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고 이미 결혼 전에 다 이야기 된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회사에서 내가 직급 높은 것 때문에 열등감 생긴다는 말을 왜 해? 자기가 내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거야. 솔직히 장인 장모님도 날 자기 부하 직원으로 보는 것 같아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그리고 왜 꼭 이번에는 승진하냐고 물어보셔? 두 분 다 내 딸이 너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런 거 확인시켜주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 그런 분들 아니야. 자기도 겪어봤으니 알 때도 됐잖아. 그런데 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당신도 장인 장모님도 내 입장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남의 기분 헤아릴 줄 모르는 데가 있어. 나 결심했어 지금. 아무래도 안 되겠어. 자기가 바로 회사 관두고 다른 회사 찾지 않으면 나 처가도 안 가고 집 나갈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은 왜 나가? 그럼 내가 내 마음도 몰라주는 마누라랑 있고 싶겠냐? 이래서 진짜 핏줄이 중요한가 보다.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엄마밖에 없네. 나 생각하니까 자꾸 억울하고 열받으니까 이 자리에서 정해. 대답 못하겠으면 나 엄마한테 가 있을 테니까 마음 정해지고 나면 연락하든지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집을 나가는 남편을 저는 쫓아가며 말려봤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시댁에 전화를 해도 아무도 받지 않았고요. 제가 전화할 걸 알고 일부러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도 꺼놓고 전화도 받지 않으니 저는 너무 답답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드나 싶어 속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원망하면 저 역시 남편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뭘지 고민했어요. 솔직히 저는 얼마든지 재취업할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애를 못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제 실력으로 당당히 쌓아온 커리어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얼마든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정말 저와의 직급 차이 때문에 소심해져서 그런 거지 원래는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길을 펴고 밝아지면 연애할 때 저한테 보여줬던 좋은 사람으로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하며 결국 사표를 쓰게 됐어요. 제가 집에서 쉬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는 사이 남편은 과장 승진 대상이 됐다며 신이 나서 집에 왔어요. 이거 보라고. 자기가 회사에서 나가니까 내 운이 막 살잖아. 앞으로는 우리 엄마나 내 의견 자기 멋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과장 되면 자기 잠깐 쉬게 해줄게. 그동안 고생했잖아. 라며 어찌나 뻐기는지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저렇게 큰 소리 쳐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고 과장, 대리 이런 거 상관없이
늘 가슴 피고 살면 좋은데 그런 거에 매달리는 게 안타깝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밀려서 과장이 못 됐어요. 남편은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좌절감과 분노를 저한테 풀었어요. 그 자식 맨날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술 마시고 신입들 모아서 카페 들어가서 커피나 사고 놀기만 하는데 왜 내가 아니고 그 자식이냐고. 그 자식 노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고. 같은 부서의 자기보다 나이 어린 대리가 이제 과장이 되니 속상했겠죠. 저는 말없이 남편이 쏟아내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살이 저를 향하는 거였어요. 가만 보면 너도 맨날 부서 사람들하고 카페에서 히히덕거리기만 하는데 과장됐잖아? 이제 보니 회사 승진이라는 게 남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였어. 넌 그런 거 하나 나한테 코치 안 해주고 뭐 했냐? 뭐야? 왜 그런 눈으로 봐? 왜? 과장이셨던 정승희 씨가 보기에도 내가 한심해? 너네는 그런 식으로 남들한테 잘 보여서 윗자리까지 갔으면서 뭘 잘났다고 그런 눈으로 봐? 네가 뭔데? 자기 많이 취한 것 같아. 얼른 씻고 자. 내일 회사 가야 하잖아. 출근 같은 소리 하네. 내가 그 자식들 지들끼리 학연의 지연으로 똘똘 뭉쳐서 낄낄거리는 걸 보러 회사를 가야 돼? 그 자식 부장하고 같은 대학 출신이라니까. 내 참 더러워서. 하여간 이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대기업은 나은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없어. 그러니 이 세상이 이 지경이지. 나 그만둘 거야. 이제 그딴 데는 더는 안 나간다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런 좋은 줄 타고 올라간 자기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한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알겠어? 너무 술에 취해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참고 듣기만 했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며 저한테 원망을 퍼부었고 저는 그저 그 사람 마음이 가라앉기를 바라며 매일 달래고 재우며 버텼어요. 한편으로는 재취업을 위해서 계속 이력서를 넣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였는데 대표가 외국에서 관련 업계 대기업에 다니다가 들어와서 차린 곳이었어요. 연락 담당자는 저한테 입사를 제안하고 싶다며 면접을 보러 오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 회사에 이력서를 낸 적이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보았죠. 저는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오래전 호주로 이민을 갔던 사촌 오빠였어요. 오빠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한국에는 언제 왔고? 야, 그래도 바로 알아봐주네. 고맙게. 당연하지. 오빠 얼굴을 어떻게 잊어버려. 건강히 잘 지냈어? 근데 여긴 어쩐 일이야? 난 건강히 잘 지냈고 여기는 내 회사야. 그래서 여기 있지. 실은 내가 네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네가 그 회사에 안 다니더라고. 그래서 작은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네 번호 좀 알아봤어.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호주에 이민 간 사촌 오빠는 대학 졸업 후 해외 여기저기서 근무를 하며 경력을 쌓았고 실력을 인정받아 꽤 큰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일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회사를 차렸다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회사 막 커나가는 중이라 경력사원들 채용 중이거든. 너도 정식으로 이력서 내고 면접 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부장 말이 네 정도 실력이면 바로 그냥 면접 보고 연봉 협상해서 데려와도 되겠다고 하더라.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따가 시간 되지? 오랜만에 저녁이나 먹자. 저는 무조건 좋다고 했고 저와 사촌 오빠는 15년 만에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민 가기 전 사촌 오빠는 외동이었던 제게 친오빠나 다름없었어요. 큰아버지 집에 놀러가면 항상 저를 잘 챙겨주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구경도 많이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많이 했죠. 그런 오빠가 이민을 간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펑펑 울며 가지 말라고 옷자락을 붙잡았던 걸 오빠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오빠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도 이야기하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벌써 한잔 했는지 혀가 꼬일 대로 꼬인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너는 이제 갈수록 막 나가는구나. 이제 집에 붙어있지도 않아. 나 같은 남편은 우습다 이거야. 내가 승진 못해서 너도 그것들하고 똑같아.
남들한테 잘 보여서 여태껏 과장 입내 뻐기고 산 주제 뭘 잘났다는 거야. 저는 지금 볼일 보는 중이라며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제 통화 내용을 다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남편 너 다니던 회사 사람이라며. 근데 무슨 일 있었나 봐? 그게 이번에 과장 승진될 줄 알았는데 후배한테 뺏겼대. 그날 이후로 속상한 게 안 풀리는지 계속 저래. 근데 그걸 왜 승인 네 탓을 해? 나도 자기 승진 가로챈 후배처럼 인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나 봐. 근데 그 후배라는 사람도 인맥으로 됐을 리 없어. 그 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가 봐.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객관적으로 네 남편 실력 어떤 거 같아? 네가 봤을 거 아니야. 사실 나랑은 관계 있는 부서도 아니라 일이 겹친 적이 없어서 잘 몰라.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는 것 같아. 이번 승진권 전에는 정말 열심히 하기도 했어. 그럼 내가 지금 그쪽 분야 벤처회사를 하나 친구랑 같이 하거든. 거기도 경력사원 채용 중이니까 이력서 넣어보라고 해. 오빠 회사가 또 있었어? 아니 어떻게 두 개나 운영을 해? 거기는 그냥 공동대표 이름만 걸어놓은 거야. 아무튼 얘기해봐. 그럼 내가 소개했다고 하지 말고 그냥 남편한테 취업 관련 정도 들었다고 할게. 그 사람 요즘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내가 오빠랑 아는 사이라고 하면 또 열등감 느낄 것 같아. 근데 오빠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앞뒤 가릴 처지가 못 되네. 걱정 마. 네 말대로 할게. 그리고 나랑 넌 친형제나 다름없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이야기해. 저는 그런 오빠에게 정말 감동했어요. 어릴 때도 저를 잘 챙겨주더니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저를 위해 힘이 돼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남편에게 이력서를 넣다가 알게 된 회사라며 오빠가 말한 회사에서 과장을 찾는다는 말을 했고 남편은 그 회사를 찾아보더니 꽤 괜찮다며 얼른 이력서를 넣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남편은 면접을 보고 와서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은 입이 정말 귀에 걸릴 정도로 웃으며 신이 났더라고요. 축하해 자기야. 드디어 과장 달았네. 잘 됐다. 이거 보라고. 실력으로만 뽑는 데에서는 바로 나를 과장 안 치잖아. 학연이니 인맥이니 이런 거 없는 데에 가야 내가 빛을 발하는 거였어.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깨 펴고 당당하게 다녀. 내가 언제는 뭐 안 당당했어. 아무튼 이제 내가 지긋지긋한 부장한테서 벗어나는구나. 남편은 신이 나서 새 옷을 사러 간다며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새 직장에 출근한 남편은 다행히 그곳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저 역시 오빠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됐고 거기서는 팀장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일이 재미있는지 전에는 걸핏하며 반차 연차를 쓰더니 이제는 일한다고 늦게까지 퇴근도 안 하고 회사에 있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새벽에 올 때도 있어서 기다리다가 잠들기도 하고 남편 없이 혼자 집 지킬 때도 많아 쓸쓸하기도 했지만 전처럼 술만 먹고 저한테 생떼 부리지 않는 게 어디냐 싶었어요. 그 정도 일하면 오빠한테도 패는 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었고요. 사실 남편이 매번 불평하고 주변 사람 욕만 하니까 일도 안 하고 저러기만 하나 하며 안 좋게 보기도 했는데 정말 회사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회사에서 저를 불렀어요. 내 친구가 네 남편을 이사로 승진시킬까 하더라. 내 동생 남편이라고 그간 있었던 이야기하니까 일을 맡겨보자 싶은가 봐. 이사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정말 그래도 돼? 오빠, 솔직히 나 그 사람 일 얼마나 하는지 잘 몰라. 근데 과장일 하던 사람을 갑자기 그렇게 앉혀도 되나? 일단 임시 발령 내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과정이 있을 거야. 그 친구도 무작정 사람 높은 자리에 앉히지는 않는데 혹시 능력 있는 사람 썩히는 거 아닌가 하고 우선 맡겨본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도 네 할 일 잘하고 있어. 정말 남편은 이사 승진 소식을 들었다며 신이 나서 집에 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 축하 음식을 준비하고 샴페인도 땄어요. 남편은
이상할 정도로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너도 내가 이렇게까지 잘 나갈 줄 몰랐지? 나도 그동안 당한 서름 다 갚을 거야.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때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퇴근하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 사람은요? 왜 여기서 내 잘난 아들을 찾는 거냐? 오늘 나 우리 성현이 옷이랑 이것저것 챙기러 왔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우리 성현이 이사야, 이사. 근데 이런 후진대에서 출근할 수 없잖니. 성현이는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로 갔으니까 그렇게 알아. 여기는 네가 알아서 청소하고 집 지키고. 그럼 이만 가마. 그러더니 정말 남편 오시며 생필품을 챙겨 가버리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남편한테 전화해봤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밤 12시가 되도록 들어오지 않는 남편한테 다시 전화를 하자 전화를 받았는데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너 왜 이 밤중에 전화해서 우리 성현이 잠도 못 자게 해? 내가 말했지. 성현이는 자기 직급에 어울리는 데에서 출퇴근한다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번호 바꿔버린다. 끊어. 그러는데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엄마, 대충 하고 끊어. 신경 쓰지 마.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사가 됐다고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한테서 아침 출근길에 문자가 왔어요. 내가 말했지? 그동안 당한 거 다 갚아준다고. 내가 너보다 직급 낮고 회사에 학연 별로 없다고 은근히 무시한 거 다 알아. 그런 내가 이사가 되니까 너도 좀 충격이지? 이제는 네가 무시당해봐. 저도 화가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사가 됐다고 자기 마누라를 이렇게 대하다니 진짜 너무하다. 정말 남편은 집에 전화도 하지 않고 일주일 넘게 오지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제 전화는 차단했고요. 저는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남편 회사 직원 한 명을 통해 남편이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냈어요. 정말 한 달 월세가 어마어마한 럭셔리한 곳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오피스텔을 산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우리 수준에 말도 안 될 정도로 사치스러운 곳이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남편 집으로 가는데 열린 현관문 사이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말대로 얼른 정리해. 해야지. 근데 걔가 너무 눈치가 없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그렇게 둔한 애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나 모르겠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그년 집에서 나가게 할게. 넌 너한테 어울리는 여자 만나야지. 명색이 이사잖아, 이사.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궁리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저 소심해서 주눅이 들고 성격이 꼬였던 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남을 자리에 따라 차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아는 인간이었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 불쌍하다고 기 살려주려고 애썼던 거고요. 저는 이대로 있으면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로 돌아와서 일부터 하고 오빠를 만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너 여기서는 팀장이라며? 그래, 거기까지가 딱 네 수준이야. 그러니까 내가 좋게 말할 때 성현이랑 헤어져. 내 아들 이사야? 내가 이사 부인에 어울리는 것 같아? 우리 아들 수준에 맞는 우아하고 고상한 여자를 만나야 하지 않겠니? 뭐 클래식 음악 전공한 그런 아가씨 말이야. 고집 부리지 말고 그 집에서 나가. 계속 살 거면 그 집값만큼 성현이한테 주고 깨끗하게 이혼해라. 그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한 법이야. 우리 아들 이사잖아. 너 같은 팀장급인 애가 이사님하고 살 수 있겠어? 네가 불행해. 저는 일단 일이 바쁘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일어났고 바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죠. 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며 혼자 푸념을 했어요. 내가 바보다 바보야. 어떻게 저런 인간을 위해서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 인간 모르게 취직까지 시켜주냐고. 저는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힘이 들어갔어요. 당장이라도 뭐 하나 부셔버리고 싶었고 미칠 것만 같았죠. 저는 간신히 화를 가라앉힌 후 오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오빠는 제 안색이 이상하다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저는 다정한 오빠 목소리와 걱정하는 표정에 울컥했어요. 오빠, 사실은 그게 나 이혼당하게 생겼어. 뭐? 아니 갑자기 왜? 너랑 네 남편 싸우기라도 했어? 저는 오빠한테 남편이 과장이 된 후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전부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오빠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니, 그 자식이 그랬단 말이야? 이건 누구 덕에 지가 임시이사까지 됐는데. 있어봐, 전화 한 통만 할게. 가만 안 둔다 내가 진짜. 오빠는 그러더니 남편 회사로 전화를 해서 남편 감사를 어디까지 했느냐며 내일까지 빨리 마무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감사라니?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 감사하고 있었어? 일단 능력이 되는지 이사 자리에 앉혀놓긴 했는데 일을 어떻게 했는지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다 살펴봐야지. 자기가 해놓은 실적이 없으면 지금 이사 자리에서 바로 내리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감사 중인데 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있나 보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모르는 놈이 뭐 어째? 수준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한다고? 진짜 수준 안 맞는 게 뭔지 내가 아주 똑똑히 보여준다. 오빠는 저보고 걱정 말라며 조금만 참으라고 저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오빠는 저를 보고 그런 놈 이혼해달라고 할 때 얼른 해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퇴근길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혼 서류를 들고서 밤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실수였네 후회되네 그러면서 우리 성현이 바지가랑이 잡으면 진짜 가만 안 둬?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 진짜 후회 안 해요. 라며 제가 도장을 찍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후련한 표정으로 방실방실 웃으며 돌아가는데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러는 동안 전화 한 통도 없었고 이혼 서류가 가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얼굴도 비치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날 남편 회사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둘이 좋아해서 했던 결혼인데 이혼 당사자가 어떻게 전화 한 번을 안 해? 이게 말이나 돼? 야, 끝났으면 그걸로 끝이지.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뒷모습을 보였어요. 이혼은 합의로 마무리가 잘 됐고 저도 남편하고는 더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그 잘난 오피스텔에 드나들면서 저희 아파트를 팔아서 반을 달라고 하길래 미리 아파트값 반을 보내버렸어요. 저는 정말 그걸로 더 이상 부딪힐 일이 없기를 바랐죠. 그리고 결전의 날이 되었어요. 제 이혼이 다 마무리가 됐다는 걸 안 오빠는 저를 회사로 불렀어요. 제가 오빠와 친구분과 함께 대표 사무실에 있는데 호출받은 남편이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오빠는 남편에게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명성현 씨도 잘 아는 사람이지? 내 사촌동생. 네? 누구라고요? 사촌동생이요? 사촌동생이지만 우린 친남매나 다를 거 없어. 명성현 씨가 우리 회사 들어올 수 있었던 게 다 승희 덕분이야.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력서 내고 당당하게. 그 말에 오빠와 오빠 친구가 코웃음을 치자 그 사람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내가 너 자존심 상할까봐 오빠가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라고 말 안 했던 거야. 일단 너 일 시켜본다고 여기서는 선의로 너를 봐주셨는데 너는 참 대단하게도 해먹었더라. 법인카드 이딴 식으로 쓰는 건 어디서 배웠어? 너 솔직히 말해봐. 전에 회사에서도 이런 거 걸려서 과장 승진 물 먹었다며. 내가 거기 부장님 만나서 얘기 다 들었어. 아주 교묘하게 회사 일 쓴 것처럼 속여서 네가 할 거 다 하고 다니는데 회사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아니? 여기서도 다 알아. 너 네 이사 자리가 영원할 줄 알았어? 거기 임시 이사 자리야. 그리고 넌 오늘로 끝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끝인데? 남편이 험하게 나오자
오빠가 무섭게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명성현 씨, 그동안 감사에 있었던 것도 모를 정도로 회사 일에 무심한 사람이잖아요. 당신 법인카드 이용해서 오피스텔 월세 낸 거 모를 줄 알았어요? 뭐? 해외 바이어, 장기 출장 숙소 비용이요? 우리 회사에 그만큼 긴 시간 출장 오는 바이어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지출 비용은 회계팀이 직접 가서 일 처리하는 거 몰랐죠? 회사 시스템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왜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한테요. 남편은 그자 사색이 돼서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명성현 씨는 오늘부로 사무실 비우고 나가세요. 곧 법무팀에서 횡령 관련 소송건으로 연락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럼 나가보세요. 오빠의 차가운 말에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갑자기 저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였죠. 승희야, 자기야, 당신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기회는 벌써 줬어. 너 맨날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며 나 힘들게 할 때 이 회사 들어오게 해줬잖아. 근데 그거 날려먹은 거 네가 한 거야. 나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사 되더니 수준에 맞는 여자 찾는다고 이혼해달랬잖아. 그래서 이혼까지 해줬는데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야. 그 이혼하면서 넌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내가 찾아오니까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냐며? 내가 그 말 돌려줄게. 야, 너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당장 나가. 저의 단호한 모습을 본 남편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더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법무팀 연락이 올 거라니 그게 겁이 나는지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사무실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에 자기가 있던 회사 대표들한테 제대로 인사조차 안 하는 인간을 제가 좋아했었다니 저는 솔직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오빠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자식 앞으로 어디 취직하기 힘들 거야. 전에 회사에서도 그랬고 우리 회사에서도 횡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인간을 누가 고용하겠어? 그리고 내가 웬만한 데에는 다 이야기해놔서 어지간한 데도 못 들어갈 거야. 저 인간 때문에 회사 손해본 건 어떡해? 그건 걱정하지 마. 이미 수습한 것도 있고 나머지는 저 인간한테 몇 배로 돌려받을 거니까. 그렇게 남편과의 인연은 끝이 났고 시어머니와도 다시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낯짝이 두꺼운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출근길에 숨어서 저를 기다렸다가 제 앞에 나타나서 눈물 콧물 찍으며 자기 아들 한 번만 봐달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예, 아가, 네가 우리 아들 살려줘야지 누가 하겠니? 네 남편이었던 사람인데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은 하면서 살아야지. 쟤 어디 취직만 되게 해줘. 늙은이 부탁이다. 응? 사람이 모질게 구는 거 아니야. 그럼 댁이 나한테 한 건 뭔데요? 댁이 나랑 아들 수준 안 맞는다고 이혼서류 가져와서 도장 받아간 거, 이사 됐다고 짐 싸가지고 호화 오피스텔로 간 거는 모진 거 아닌가 봐요? 댁의 아들이 잘못해서 잘린 게 내가 왜 모진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진짜 경비원을 부르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돌아서서 가더군요. 그게 그쪽 사람들과 마지막 만난 거였네요. 그 후 저는 오빠 회사에서 실적을 인정받았고 지금은 제가 이사가 돼서 계속 일하고 있답니다. 이혼하고 5년쯤 있다가 진짜 제 짝도 만났고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첫 번째 결혼의 흑역사가 바로 그 시점이 아니었나 싶네요. 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남편은 어쩌면 저와 만나고 오빠 회사에 취직한 게 일생일대의 기회였을 수 있는데 그걸 자기 욕심과 남을 기만하는 걸로 모두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 일은 제게 두고두고 인생의 교훈이 돼서 늘 욕심 부리지 않고 제 일 충실히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